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가 이상합니다. 최근 들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 전남북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과거 민주당과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대타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말을 갈아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방송에서 이재명의 후안무치함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말하자면 광주방송이 이재명의 인간성을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과 갈라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광주방송 유재광 기자는 광주방송 홈페이지에 여의대로 108이라는 코너에 올린 글을 통해서 이재명의 폐문부재에 대해서 후안무치를 지적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유 기자는 우선 리서치뷰가 지난 16일, 17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령을 선고받으면 대선 출마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1.1%로 찬성이 44.8%를 앞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본산인 광주 전남북에서도 출마 반대가 56.8%, 찬성이 36.6%로 호남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20.2%포인트나 더 높은 것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도적인 이재명 디스로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이재명이 대북 송금재판부 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을 폐문부재로 6차례나 수령하지 않아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도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법원이 이재명의 인천시 계양구 주소지로 지난달 14일과 17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서 각하 결정문을 보냈고, 또 주소지 관할 인천지방법원 집행관들이 지난달 28일과 3월 6일, 10일 세 차례에 걸쳐 직접 인편으로 전달을 시도했지만 모두 폐문부재 수법으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1심 재판 때의 사례도 제시하면서 이재명이 이사불명 폐문부재 수법의 상습범이란 부분 역시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이재명의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던 사실까지 끄집어내면서 총극 아닌 총극을 벌였다, 이 총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런 이재명에 대해서 법기술자, 법꾸라지, 면이무치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일단 처벌만 피하거나 면하고 나면 법을 어기거나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 부끄러움을 모르니 반성도 없고 고침도 없다고 꼬집었던 것입니다. 이재명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유 없이 선고를 지연시켜서 국민들이 잠을 못 잔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면이무치보다 더 거친 표현인 후안무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뻔뻔스럽게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른다고도 했습니다. 본인 재판도 한 번쯤은 돌아보라고 점잖게 권유했습니다. 재판부 변경 신청, 법관 기피 신청,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반송, 항소장 접수 통지서 반송, 이사불명, 폐문부재, 국선 변호인, 이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재판을 지연시켜 온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당사자에게는 로맨스이지만 남보기에 바르지 않고 정당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것을 불륜이라고 부르는데 이재명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라고도 물었습니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아야 바르게 되고 수치심이 있어야 떳떳함도 있는데 이재명은 수치심이 없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재명 너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같은 코너에서 유 기자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정상배, 몰입배 등으로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유 기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나 잘 살자고 나 잘 되자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자기 편 국민을 이용하는 체면 염치불구 정상배나 몰입배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진짜 정치가를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다른 방송도 아니고 광주 방송에서 이렇게 이재명을 직격하는 것은 분명 지역의 분위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 광주 탄핵 반대 집회 이후 광주 시내 한복판에서 대학생들이 연합으로 민주당과 이재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했던 것도 예사롭지 않은 변화죠. 또 지역 여론도 이재명에게 등을 돌리는 분위기가 확인합니다. 실제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미디어 디펜스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 19일, 20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전국 평균 46.7%였는데
광주 전남북에서는 지지한다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48.8%였고 지지하지 않는다가 48.5%로 지지한다는 여론이 미세하게나마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광주 전남북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가 59.7%로 탄핵 찬성 36.3%를 압도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최고 탄핵 반대 응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이 어제 담양군수 재선거 지원 뉴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남이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집안에서도 버림받은 자식 취급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순간 전열이 흐트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사롭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재명 역시 지금 호남 지역의 기류를 읽고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26일이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가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재명이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게 되면 호남의 이탈은 더욱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이재명에게 공격적인 공개 질의를 보냈습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최상목 대행이 현행범이라면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입니다 라는 제목의 공개 질의를 통해서 방송통신위원 3명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재명이 며칠 전 최 대행에게 직무유기 현행범이며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한 것과 관련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발언을 다루는 기사들에서 양아치, 깡패, 시정잡배라는 단어들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양아치나 깡패, 시정잡배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재명을 그렇게 부른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방통위가 국회목 3명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2023년 8월부터 무려 19개월간 2인 체제로 지금 방통위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3명을 추천하지 않아서 2인 체제를 방치하면서도 2인 체제의 불법성을 주장하는가 하면 심지어 방통위법을 개정해서 2인 체제에서는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방통위 기능 자체를 마비시켜버리겠다는 것이죠. 3명 중 2명은 지금 임명되지 못한 3명 중 2명은 민주당이, 1명은 국민의힘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나마 1명조차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2024년 10월 18일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만료돼서 퇴임했을 때 헌법재판관 국회목 3명의 추천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3명이 임기가 만료돼서 나가버리면 헌법재판관이 6인 체제가 되는데 6인 체제에서는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걸 노렸던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끝내 거부했고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상 헌법재판관 6명으로는 심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소원을 통해서 가까스로 심리가 계속될 수는 있었는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추천을 거부했었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어서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선임이나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같은 업무를 의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 의도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MBC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때 선임했던 이사장과 사장이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다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두고 부랴부랴 정계선, 마은혁 2사람을 신속하게 재판관으로 추천했습니다. 이에 한덕수 권한대행겸 국무총리가 임명을 거부하자 탄핵을 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대행의 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정계선, 조한천 2사람만 임명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공개 질의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선거 기간 동안 내세운 구호가 기억난다, 민주당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라는 그 선명한 구호를 헌법재판관을 신속하게 추천할 때 실감했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님, 이런 실행력을 왜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합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안 합니다가 되고 이재명은 안 합니다가 되는 것이냐 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것도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다. 최상목 대행은 직무유기 현행범이며 이 순간부터 국민은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 라고 했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국회 추천 목 상임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직무유기범이 된다. 이재명 대표도 직무유기 현행범이 된다.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 이런 말은 협박죄가 될 수 있으니 저는 그 말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할 말은 다 한 셈이죠. 이 위원장은 하루빨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말을 믿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제대로 한 수 가르쳐 준 셈입니다. 직접적인 비난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재명 본인의 입과 언론을 빌어서 이재명을 양아치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전투력이 펄펄 넘치는 공격적인 공개질의에 아마도 민주당 의원들 내일 호떡집에 불난 듯이 난리를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